차원에서도 이들의 유출은 큰 타격이지만 도교육청은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난이 높습니다. 보도에 박재훈 기자입니다. 수학에 뛰어난 학생들이 방학 중인데도 학교에 나와 온종일 책과 씨름합니다. 이들을 따로 모아 공부시킨 열성 덕분에 이 학교는 전국의 경시대회를 휩쓸었습니다. 교육 차별 논란을 무릅쓴 담당 교사의 확신이 그 밑거름입니다. 학생의 특기적성을 신장하는 데에는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학생의 소질 개발을 키울 수 있도록 이러한 특기적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양성된 학생들도 졸업과 함께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 하나둘 전북 지역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땀과 열정으로 공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있는 화제의 학교를 오세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름방학이라 교정은 썰렁하지만 한쪽 교실은 수업 열기로 가득합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학생들의 눈빛엔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문제에서 연구하는 지식을 중학교 1, 2, 3학년으로 구성된 수학연구반의 최대 장점은 독특한 수업 방식에 있습니다. 1, 2, 3학년생이 함께 수업을 받는 무학년 수업 방식. 반복학습으로 수학의 원리를 터득시키는 게 무엇보다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수학은 신소고고 종합이에요. 신소고고 종합. 이 두 개가 다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아까 이 단계를 줄이라는 얘기가 자꾸 해요. 단계를. 이런 학습 방식 덕분에 이 수학연구반은 올해 11차례나 전국 규모의 수학 경시대회와 학력평가에서 각종 상을 휩쓸었습니다. 여기서 하면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풀어야 되니까 학원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학생들이 과외하고 하는 것을 학교 내로 좀 끌어들여가지고서 사교육비를 절감시키는 것이 학부모들도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갖고 맡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 수학반이니까 다른 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선생님이 자주 바뀌거든요, 사실. 교사들의 열정이 배인 창의적인 학습 방식이 사교육을 극복하고 공교육의 내실을 다지며 영재 양성의 산실로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세규입니다. 교사 2,500여 명이 석박사 학위를 취득해 제자 양성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KBS 전주 총국이 스승의 날을 맞아 마련한 기획보도, 김명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풍남중학교 수학연구반. 학생들이 주도하는 세미나식 학습이 먼저 눈에 띕니다. 이를 진행하는 교사는 수학을 전공한 이학박사 선종문 선생님. 한 해 15차례 실시되는 전국 단위 수학 경시대회를 휩쓸어 수학 분야 영재 배출에 독보적입니다. 선생님의 교육과는 믿음으로 압축됩니다. 부모님은 자녀 둘이나 셋을 데리고 있지만 우리는 한 40명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쏟는 것보다는 좀 다르겠죠. 그러나 저희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좀 믿어주시고 교단을 지키는 전북 지역 교사 가운데 석박사 학위 소지자는 무려 2,500여 명.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못지않게 면하게 정진하는 우리 스승님들의 모습이 전북 교육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명세입니다. 전주 풍남중학교 교문은 1년 내내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교문의 현수막은 중요한 학교 행사를 안내하거나 자랑할 만한 교육 실적을 거두었을 때 걸려집니다. 현수막엔 온통 수학경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전국 최우수학교상, 수학왕, 대상, 1등상, 또 전국 수학경시대에서 상을 휩쓴 것 같습니다. 단지에 둘러싸인 전형적인 도시학교 모습 그대로입니다. 정규 수업이 끝나자 학생은 물론 선생님들도 퇴근하여 학교는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버린 학교, 어느 교실, 그것도 반쪽짜리 교실 하나에
10여 명의 학생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이 전국에 내노라하는 수학 경시대회를 휩쓸고 있는 주역들을 배출한 전주 풍남중학교 수학연구반입니다. 오늘은 마침 세미나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1학년과 2학년 또는 2학년과 3학년이 2명씩 짝을 지어 선배는 후배에게 문제를 풀면서 강의를 하고 후배들은 선배들의 문제풀이를 보면서 질문을 하는 방식입니다. 풍남중학교 수학연구반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학연구반은 초등학교 때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이나 수학경시대에 입상 실적이 있는 학생이 아닙니다. 매년 학년 초에 배정받은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험을 통하여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수학반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더 특별한 학생이 수학연구반이 됩니다. 수학연구반에 뽑힌 학생들은 평일에는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수업 시간과 식사 시간을 빼고는 모두 수학 공부에 몰두합니다. 이렇게 하여 하루 평균 5시간 이상을 수학 공부에 매달리는 셈이 됩니다. 이들에겐 일요일도 방학도 없습니다. 평소에는 8시간 정도 학교에서 공부하고요. 요즘같이 방학 때는 14시간 정도 학교에서 있어요. 이렇게 노력하여 거둔 결실은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작년 한 해에만 20여 개 전국 수학경시대회에 출전하여 거둔 상장은 헤아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들의 성적은 단순한 입상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입상 기록이 흥미를 더합니다. 서울대학교 수학경시대회, 성균관대학교 수학경시대회에서는 단일학교로서는 전국 최다 입상자를 배출하여 전국을 놀라게 했으며 전북대학교 그리고 숙명여자대학교 수학경시대회에서는 3개 학년 모두에서 전국 1위를 휩쓸었으며 10여 개 대회에서 전국 최우수학교로 선정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전국의 20여 개 대회에서 전국 최우수학교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학년 초에 선종문 선생님께서 그 1, 2, 3학년 학생 중에서 희망 학생 그리고 그 교내 자체 시험을 통해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가지고 무학년제를 운영하는데 공부하는 방법이 3학년 학생들이 2학년, 2학년 학생들이 1학년과 짝을 지어 가지고 세미나를 하는 데서 많은 그 성과를 거두는 것 같습니다. 전주 풍남중학교가 본격적으로 수학 영재에 산실이 된 것은 선종문 선생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1998년 풍남중에 부임하여 수학 연구반을 지도하면서 풍남중 수학신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999년부터 시작된 이 신화는 작년까지 3년 동안 전국의 수학 경시대회를 석권하였습니다. 선종문 선생님은 풍남중에 오기 전 전북과학고등학교에서 영재 학생을 지도하여 이미 뛰어난 실적을 거두어 수학 영재 교육의 마이다스 손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전국의 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 그리고 사설 입시학원에서까지 풍남중과 선종문식 수학교육에 관심을 가져 전화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등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선종문 선생님의 영재 학생 비법은 무엇일까요? 영재 교육 비법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그 지도하시는 선생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학생이 그 과제에 대한
얼마나 그 집착력을 갖고 있느냐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들이 문제를 풀 수 있고 접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가 거기에 대해 적절히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꼽고 있는 비결은 의외로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수학 연구반 학생들이 있는 곳에 늘 함께합니다. 식사도 매일 학생들과 함께합니다. 놓쳐가지고 청주되는 것도 380인데 누가 아까 거 주면 440이라면서 줄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매일 이렇게 저녁을 같이 먹나 봐요? 평일에는 저녁만 같이 먹고요. 주말하고 방학 때는 점심이랑 저녁 같이 먹어요. 반찬만 먹고. 평일은 물론 방학도 없이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제자사랑의 열정이 어떠한 교육 방법보다 뛰어남을 선종문 선생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나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수업 방법입니다. 따라서 풍남중만의, 아니 선종문 선생님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수학의 왕도는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99% 노력과 1% 영감으로 천재가 태어나듯이 우리 수학도 노력만 최고입니다. 그러나 무계획적으로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기본 개념을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에 응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수업 방법에 대한 기대도 역시 원론적인 이야기로 만족해야 합니다.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그 해답입니다. 학생들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거둘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학년에 구분을 두지 않고 능력에 맞게 지도하는 맞춤 교육과 세미나 수업이 비법이라면 비법입니다. 수학 연구반 학생들은 어떤 문제 하나를 한 가지 방식으로만 푸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풉니다. 한 가지 방식의 문제풀이는 어느 참고서에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참고서에 없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문제를 풀어보니 어떤 문제는 무려 15가지 풀이 방식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방식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응용력을 기르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재입니다. 풍남중학교 수학연구반 학생들만이 공부하는 교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희 학교에 특별한 교재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사설학원이나 이 수학에 관계된 전문 기관에서는 저희 학교의 교재에 대해서 많은 신경들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쓰고 있는 교재는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들입니다. 1학년 초에는 그 A급이나 하이레벨 등 수학경시험으로 나온 자료들을 많이 사용하고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섰다 하면은 중국 사천대학에서 나온 수학의 지름길 9편의 상하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학생은 고등학교 과정 또는 대학의 정수능까지도 공부하게 해서 그 학생 수준에 맞춰주는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수학의 지름길은 이미 널리 알려진 교재에 불과합니다. 연구반의 책장에 꽂혀있는 도서를 보아도 서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책들입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모든 책들이 연구반 학생들의 손에 의해 때가 묻어 있다는 점일 뿐입니다. 특별한 교재와 학습 방법이 영재교육의 전부라고 믿고 풍남중학교에서 어떤 특별한 비법을 발견하려 하는 학부모나 사설학원 측의 관심은 여기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수학의 왕도는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99% 노력과 1% 영감으로 천재가 태어나듯이 우리 수학도 노력만 최고입니다. 선종문 선생님의 이 말이 수학 영재교육을 한마디로 압축해줍니다. 결국 왕도가 없는 수학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과 항상 이들 곁에서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는 선생님의 열정이
풍남중학교를 오늘의 영재교육의 명문으로 자리 잡게 한 것입니다. 노력과 열정, 바로 이것이 영재교육의 가장 큰 비법입니다.